이렇게 반도체 금속 배선 기술의 최신 형태가 미세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서 이제 금속이 이제 2나노 이하로 이제 갈수록 이것이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 문제가 생겼는데, 이것은 이제 왜 그러냐면 구리의 전기 전도도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래서 전도도가 이제 그 정도밖에 흐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다 이제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 기술이 이제 너무 얇게 되다 보니까 앞으로 진행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또는 금속 자체가 여기에서 제대로 배선이 안 됐을 가능성도 있겠는데, 이렇게 뭐 코너 같은데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전류가 사라져 가지고, 이렇게 코너 기술에서도 제가 일부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금속을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노 공정으로 갈 때 약간 두터운 부분을 넣어준다는, 이게 이제 카페시타가 되어서 전류를 전기선이나 통신선도 만들거나 모터 발전기에도 이 기술을 구리에다가 쓸 수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회로를 이렇게 만들고요. 그래서 코너 기술에서도 이런 점을 찍어서 중복 구조를 넣어준다는 거죠. 여기다 구리 인비소 질소 흑연 탄소가를 넣어주거나, 여기다가 그 다음에 그 연구 자석이나 이런 것들 넣어서 전류를 중폭하는 구조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전기선 통신선 구조로도 들어가. 기존 구립에서는 선폭이 미세화될수록 저항이 급격히 저항을 근거하는 기술적 한계에 부딪혔다.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 루테늄 몰리브덴 등 저장 물질이 도입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구리나 알루미늄 같은 것도 대중소로 들어가고, 대중소 열 사이즈도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다 자유전 드린 전기에 비해서 자유전자가 보다 많이 생성되기 위해서 인비주질소 흑연 탄소가를 넣어줘서 전류가 잘 흐르는 기술, 또는 유리석연 코팅 제쌀 유리만 코팅 넣어가지고 일종의 코팅 구조를 만들어갖고 전류가 그 안에서 전기선 피복전을 흘러서 다른 데를 새지 않고 흐르는 기술에 대해서 여러 개 코팅을 줄 수 있어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루테늄 구리보다 저항이 낮고 확산 방지막이 필요 없는 특성을 활용한 초미세 요령에 적용된다. 몰리브덴 신호 배선에서 저항을 낮추는 대체 물질로 활용된다. 중금속, 인산 니오붑 새로운 금속 물질이 비정질 형태로 개발되어 저항을 낮추고 전자 수성능을 향상시키는 연구가 진행 중이다. 후면 전력 공급 네트워크라고 BSPDN이라고 이렇게 백사이드 파워 딜리버리 네트워크라고 하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저도 처음 봐요. 가장 혁신적인 기술로, 직업이 아니라서 그래요. 네. 전력 공급선을 웨이퍼 뒷면에 배치하는 구조다. 이렇게 웨이퍼의 뒷면에 전력 공급선을 배치하고, 그래서 기존에는 전 신호배선과 전력선, 신호배선은 통신하는데 전력배선은 전기를 공급하는데, 그것도 신호배선도 전기가 들어가요. 참 약하게 들어가겠죠. 모든 전면에 있어서나 전력선을 들어옮겨서 공간을 확보하고 저항을 줄인다. 저항은 열이 발생할 때 전류가 잘 흐르지 않아요. 그래서 저항을 전기선을 백으로 뒤로 옮겨가지고 열이 발생을 이렇게 갖다가 같이 뭉쳐놓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통신선을, 그래서 열 때문에 생기는 신호의 전달이 전기가 안 되는 부분을 해결한다. 이 말이죠. 전력 효율이 8% 상상, IR 드롭 85% 감소, 신호 배선 공간 확보랑 고밀도화 가능. 인텔 18나노, 1.8나노 차세대 노드에 도입돼 기존은 2D 핀팻 어떤 GAA 트랜지스터 결합이 된다. 여기서 보면 이게 전력을 이제 전면에 놨는데 전력선을 뒤로 배치했다. 그래서 저항 열을 없앴다. 열을 갖다가 나눴다. 몽뚱그로 놓으니까 열이 여기서 저항이 생겨서 여기서 발열 때문에 그렇죠. 반도체 성능이 떨어지거나 이렇게 전기가 잘 흐르지 않더라.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요, 전기 저항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력선이 전기 저항선이 이렇게 자력선처럼 이렇게 있는데, 그게 이제 전기를 잘 흐르지 않게 끌어당기는 역할을 해서 그래. 이 전력선을 뒤로 이렇게 배치해 놓으니까 그런 이렇게 전력선으로 인한 전기장 이 부분이 사라지니까 전력이 이제 이쪽으로 끌어당기지 이렇게 제대로 가게 되는 것이죠. 네네네. 트랜지스터 바로 아래에 전력 배선을 매립하여 배선 길이를 최소화하고 저항을 줄이는 기술이다. 후면 전력 공급 기술과 연계되어 사용합니다. 제가 펠티어 소자하고 열선자 소자에서도 이 기술을 얘기했었는데요. P 쪽에는
전자가 작잖아요. N쪽에는 전자가 많잖아요. 그래서 P쪽에서 걸어주면은 전자가 작으니까 전류가 세기가 적어서 이쪽으로 흐르게 되면은 이 P쪽이 N쪽으로 흐르잖아요. 그러면 자유전자가 들뜨는 정도가 에너지가 작죠. 그렇기 때문에 밑으로 이렇게 방향이 흐르게 된다고 말씀을. 왜냐면 이 전기장 때문에 그러는 것 같다고. 그래서 밑으로 방향이 흘러가지고 위에는 냉각이 된다는 거죠. 반면에 N쪽에서 이렇게 전기를 걸어주면 자유전자가 많은 일종의 전류가 많이 생성되는 거죠. 그래서 걸어줘서 P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전자가 이것을 전기장보다 뚫고 나가는 힘이 위로 올라가는 힘이 더 세기 때문에 자유전자가 많아서 그래요. 위로 올라서서 열전자 숫자를 달군다는 것이죠. 이 기술에 대해서 이제 이 이론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매립형 전력 내일 트랜지스터 바로 아래에 전력 배선을 매립하여 배선 길이를 최소화하고 저항을 줄인다. 이는 후면 전력 공급 기술과 연계되어 사용된다. 2D 재료의 확산 방지막 적용. 배선이 매우 미세해지면 확산 방지막이 배선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한다. 이렇게 해서 이를 해결하여 그래핀이나 MOS2 같은 2차원 소재를 아주 얇은 확산 방지막으로 활용한다. 고성능 패키징 내 금속 배선, AI 반도체 수요로 칩을 수직으로 쌓는 3D, 그러니까 칩을 이렇게 위로 쌓는 빌딩 쌓듯이 쌓는다는 거죠. 그래서 금속 배선도 진화하고 있다. 하이브리드 본딩, 구리와 직접 이렇게 맞붙이는 방식으로 범프를 없애고 연결 저항을 최소화하는. 그러니까 뭐냐면 나노로 이나노라든지 나노 공정할 때 전기가 잘 흐르지 않는 문제가 첫 번째는 전력선을 같이 배치함으로써 전기장으로 이 전자가 잘 흐르지 않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 현상을 백으로 옮겨가지고 그래서 열을 나눠가지고 저항을 없앴다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렇게 그 나노 구조로 갈 때도 저항을 없애기 위해서 전기선 피복을 유리석용 코팅 예사라 유리망 코팅제를 제가 전기선 통신선 피복선을 할 때도 넣어주거나 전기선 통신선으로 어떤 광선미사 피복 또는 그 동축 케이블에도 피복을 넣어주는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코팅 구조를 주게 되면은 전기가 잘 흐른다. 그래서 외부 온도 환경에 영향이 좀 강하다. 그래서 구리 배선에도 만들 때부터 구리 이렇게 대중소 만들어주고 뭐 어떻게 하시냐면은 구리를 대중소 들어가요. 대중소 인비조절서 흑연 탄소가를 첨가시키나 연고 자석에 들어가는 부분으로 가면 배터리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구리를 대중소 넣어주거나 아니면 인비조절서 흑연 탄소가를 넣어서 자전자를 드리는 전기에 비해서 많이 생성하는 구조를 만들어. 그래서 규칙적이나 불규칙적으로 넣어주거나 여기는 많이 주고 적게 주고 많이 주고 적게 해서 그래서 저항 없이 저렇게 서로 전이차를 만들어서 흐르게 하는 기술을 써요. 이거는 N쪽이나 P쪽에도 이 기술을 써요. 드레인 소스에도 이 기술을 드레인은 많이 주고 소스는 적게 주고 그다음에 P는 적게 주고 이렇게 저기 N 쪽은 많이 주고 M 마이너스는 적게 주고 M 플러스는 많이 주고 M 플러스보다 이렇게 여기 드레인에는 좀 더 많이 주고 이런 이렇게 양을 똑같은 구리다 그러면 구리를 대중소 넣고 인비소절 흑연 탄소가를 넣어주거나 연고 자석이 들어가는 버전 안 들어가요. 그다음에 게이트에 텅스텐이 쓰이잖아요. 그러면 텅스텐 그것도 대중소 어떤 금속이든 넣어주고 인비소절서 흑연 탄소가를 자유전자를 많이 생성하게 넣어주고 또 사이즈를 대중소 들어가요. 이따가 연고 자석이 들어가는 버전 안 들어가는 또는 자처성 들어가는 버전 안 들어가는 버전을 만들 수 있다. 전기선 통신선 만들 때 이 기술을 쓰거나 전자석에도 들어가고 모터 발전기에도 이것을 구리 감길 때도 동일하게 이 구리가 감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리가 감기게 될 때 이것을 이렇게 중간중간 두터운 부분 대남 매듭 구조 마디를 줘서 여기가 전기가 이렇게 많이 쌓이는 그 배터리 카페시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구리를 대중선 넣어주고 인비서질 석연탄소가를 넣어주고 연구자 들어가는 거 안 보냐 그리고 플로팅 게이트로 만들어주거나 전기를 일령으로 저장 구조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코너 기술에서도 이것을 이렇게 부딪혀서 신호가 소실되므로 이것을 이런 점을 찍어서 두터운 부분 전력을 이렇게 증가시켜서 앞으로 가는 기술을 쓴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근데 텅스텐에 열이 많이 이렇게 무거워서 이렇게 저항이 생기기 때문에 컨스텐을 그러면 텅스텐 부분에 들어가는 것을 대중소 들어가거나 텅스텐 구리 합금으로 대체를 하든가 아니면 구리를 좀 두텁게 해가지고 텅스텐 역할을 시킬 수 있다. 또 텅스텐은 다른 금속이 들어가도 제가 그 기술을 얘기했었죠. 거기다가 또 유리석용 코팅 제사로 유리막을 넣어서 지류한다. 거기서 그래서 텅스텐을 대신해서 구리를 약간 두텁게 해주고 게이트에서 전력을 많이 걸어줘야 되니까 구리를 대중소 들어갔다. 인비소질소 흑연 탄소가를 넣어가지고 하거나 연고자 자체 넣어가지고 두텁게 들어가서 게이트
컴포넌트 역할을 시킬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재료 값이 줄어들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AI 반도체 수요에서 칙을 수직으로 싼 3D 적층 기술에서 금속 개선도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즉 2026년 기준 금속 배선은 루테늄 기반의 미세회로 플러스 후면 전력 공급이 주류가 되어서 전력 효율과 고속 신호 전달을 극대화시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